경찰의 수사과 동일하게 민간 감정기관들과 국가수 역시 압수 그림이 진품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경찰. 선생님. 그렇다면 경찰이 압수한 40여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60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장 논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엄청난 발전에 의해서 위작 또한 굉장히 천경자의 미인도와 이완 화백의 점으로부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중섭, 박수근 작가의 위작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천화백과 이화백의 위작 사건은 좀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두 화백의 작품에 대한 논란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천화백의 미인도 위작은 작가는 위작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정품이라고 결론을 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화백의 점으로부터는 화가는 정품이 맞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위작이라고 맞서는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완 작가의 점으로부터의 이해하기 어려운 위조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화백은 명실공히 한국이 자랑하는 한국 최고의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그는 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미술 시장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이죠. 이를 증명하듯이 그는 최근에 경매 기록이나 판매 기록을 보면 단연 국내 최고의 판매가 기록을 하고 있는 작가 1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오랫동안 아주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점과 선해화가 이유하는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세계 미술 시장에서 그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들이 있었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미술 시장에 환호가 쏟아졌지만 그림자도 뒤따랐는데요. 2016년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들을 둘러싸고 위작 논란이 미술계를 뒤덮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위작 조직 두 곳이 적발되었는데요. 위작범들은 위작에 사용된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완 작가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위작범들이 자백한 그림도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위작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위작품은 법이라는 둔탁한 도구가 개입하기에 앞서 미술 시장의 자율적인 시스템과 역량으로 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급기야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된 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기 최면으로 법에 의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없다. 시장이 충격을 딛고 투명성, 신뢰성을 회복하여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다. 이후 4년, 상처가 아물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그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한동안 잠잠했던 이 위장 논란 사건이 다시 꿈틀꿈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부터였습니다. KBS에 의하면 미술 관계자들로부터 이완 작가의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들이 다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작품들이 과거 4년 전에 위작으로 판명된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와 비슷한 작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에서 나타난 이화백의 위작 논란의 작품은 구불거리는 모양의 선으로부터였습니다. 취재진의 탐문 취재에 의하면
이 작품의 가격은 8억을 호가했습니다. 갤러리 사장은 그림값으로 8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작품의 출처를 묻자 갤러리 대표가 이완 화백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집을 설계해준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소개로 이완 화백을 알게 되어 구매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며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작품의 정당성에 알리바이를 세워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안도 다다오 측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집을 설계해 준 적도 없고 그림에 대해 소개해 준 적도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고가의 작품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갤러리 측은 진위가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보자며 차명은 한국미술과학연구원 이사회장에게 맡기는데요. 이분은 4년 전 위작 논란 시 감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인데요. 그는 이 선으로부터는 위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작품이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과 나무에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노출되는 부분과 가려진 부분의 산화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은 산화도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곳의 산화 과정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작품은 천을 놓고 전체적으로 칠을 내서 누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천을 씌웠다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는 이 위작들의 캔버스는 제조사가 2005년 이후에 생산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은 1977년 작품이라는 것에 도저히 빼박할 수 없는 사기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사극에 아이폰이 나오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술 감정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재료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정에서는 이완 작가의 작품에서 쓰지 않는 재료인 유리가루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유리가루는 4년 전 위작범들이 썼던 재료인데요. 당시 위작범들은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유리가루를 썼다고 진술해 위작 판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유리가루가 중요한 단서가 될 듯합니다. 또 다른 단서는 이완 작가의 도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완 작가의 개인전 도록에 실린 작품 선으로부터 80058.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작가의 진짜 그림입니다. 그런데 유리가루가 섞인 8억 원짜리 그림 역시 선으로부터 80058이었습니다. 번호가 같지만 모양도 크기도 도록색의 작품과 다릅니다. 이완 작가의 위작 논란에는 제목인 번호와 연관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 번호 중복 문제는 이완 작가의 작품 점으로부터 그리고 서문으로부터를 둘러싼 4년 전 위작 논란 당시에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추상회화는 일반적으로 캔버스 뒷면에 작품 번호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작품 기록과 정리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위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완 작가의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에도 제작 연도와 함께 작품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작 논란 당시 번호가 중복되는 작품이 여러 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완 작가 측은 2016년 2월 중복 번호 작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 프랑스에 있는 작업실들을 오가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끔 작품의 뒷면에 1년 번호나 작가 사인이 없는 것도 있고 같은 1년 번호가 2번 이상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몇 점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나 경찰의 압수품 13점을 감정한 뒤 개최한 2016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중복 번호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작가는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했던 70년 상황을 설명하면서 화랑에서 붙인 것도 있고 사인을 나중에 한 것도 있다. 번호가 2번, 3번 겹친 게 꽤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극히 몇 점 안 된다 해서 꽤 있다로 4개월 전보다 다소 여지를 열어놓는 뉘앙스였습니다. 다만 위 작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중복 번호는 단순한 실수와 착오뿐이었을까요? 이번 신춘 취재 방송을 한 KBS 탐사보도부는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70년대 후반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 번호를 수집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의하면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번호가 중복되는 이완 작가의 70년대 후반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작품은 무려 80점에 달했습니다. 번호가 같은데 그림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다른 중복 작품이 31쌍, 62점이었고 같은 번호의 그림이 3개 겹치는 경우도 18점이나 있었습니다. 미술 전문가인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다 기록을 하죠. 사인도 있고 연도도 있고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몇십 점 정도가 같은 숫자, 날짜로 표기됐다면 이것은 위작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두 작품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점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로서의 제 경험에서도 이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작품 번호나 제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 하나하나가 고유의 번호나 제목이 있고요. 그 제목과 번호는 사람으로 따진다면 출생신고서의 출생번호와 같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별일 아니듯이 치부를 하는 이완 화백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좀 작가로서의 태도가 다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술작품 거래의 특성상 옥션 등 공개된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번호 작품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KBS 취재에서 경매회사 중 가장 많은 중복번호가 나온 곳은 국내 양대 경매회사인 K옥션이었습니다. 모두 8점의 중복번호 작품이 K옥션 경매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K옥션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위작 사건이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들 경매회사나 초대형 갤러리들은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국내 최대 화랑이고 K옥션은 국내 최대의 경매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들의 변명은 절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래하는 초고가의 작품들을 단순히 인원 부족에 의해 검증이 어렵다며 경매나 판매를 통해 받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단순히 엄청난 중개 이익만을 노리는 듯한 자세에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렇게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업한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위작의 논란이 오는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너그럽게 옹호하는 부분을 본다면 그런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왜 그런 걸까요? 이우환 작가는 위작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은 고유의 호흡으로 작품을 그려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작가 확인서를 발급한 작품 중에는 위작범이 위작이라고 자백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기 최면이고 회피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KBS 보도에 의하면 갤러리 현대와 K옥션은 가족회사이고 이 두 곳은 국내에서 이완 화백의 작품을 거의 독점하듯이 다루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화백과 갤러리 현대 간의 비밀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그런데 이완 작가의 경우 유독 갤러리 현대와의 관계 그리고 위작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과연 어떤 관계이고 어떤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그리고 팔아온 어떤 저의 30년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계 유지이죠. 생계 유지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생계 유지라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작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남의 작품을 잘못되게 위작을 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위조 작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작가들은 그러한 위작들을 그냥 넘어가고 아무 일 아닌 듯 허용을 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작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우환 작가가 그런 파렴치한 비도덕적인 작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일괄적인 이런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그렇게 유명한 작가의
입장에서 왜 그런 입장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갤러리 현대와 이완 작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젊은 작가 시절, 배고픈 작가 시절에 갤러리 현대는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대체적으로 많은 화가들과 갤러리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완 작가는 돈독한 신뢰와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갑과 을 그런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갤러리 현대 측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도덕적인 의리도 있겠지만 그를 지원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의 작품들이 어떻게 팔려가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돈줄이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에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술 시장은 생각보다 좁고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자기의 작품들을 팔아주는 그리고 자기를 지원해주는 갤러리가 어느 순간부터 작가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완전히 시장 밖에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완 작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갤러리 현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갤러리 현대의 요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갤러리들과 화랑들 그리고 딜러들, 옥션들은 중개료로 먹고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높여서 그것을 팔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중개료를 받아가는 셈이죠. 이 중간 판매자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죄송한 표현으로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미조 작가들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이런 미조작들이 판을 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입니다.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단순히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미적인 가치가 아닌 경제적인 가치로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시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아름답고 자신에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이 단순히 미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유명 작가의 네임밸류에 의한 묻지마 투기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렸고 돈으로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찾게 되고 무조건 사려는 구매 욕구가 많은 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림을 수집하거나 구매를 한다면 그 구매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림을 좋아하고 그 기분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먼저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작품이 어떤 작가가 그렸고 이것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하게 되신다면 고가의 이런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잘못되어서 유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완 작가의 작품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작가라는 게 그냥 이쁘고 그 내가 늘 신뢰하고 있는 화랑이니까 그 가져오면은 그 이게 어디서 나와서 내가 물어요. 그러면 콜렉터에서 나왔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사인해 줘요. 선생님 제 얘기를 좀만 들어주십시오. 경찰 선생님